레드룸의 초대 영원히 반복되는 지옥의 생중계. 우리가 매일같이 손가락 끝으로 탐험하는 인터넷이라는 광활한 바다. 위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거대하고 칠흑 같은 심연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하고 수많은 암호화 계층 뒤에 숨겨진 그곳을 사람들은 흔히 어둠의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곳은 인류가 쌓아올린 도덕적 가치와 법적 규제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무법지대이며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본능적인 욕망이 거래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고 금기시되는 공간이 바로 붉은 방이라 불리는 실시간 처형장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이를 그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허무맹랑한 도시 괴담으로 치부하며 웃어넘기지만 실제로 그 은밀한 주소를 손에 넣은 이들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생생한 현실의 지옥이 됩니다. 오늘 기묘한 기록보관소가 꺼내볼 기록은 조회수라는 달콤한 마약에 중독되어 금지된 문을 열어젖힌 한 남자의 처절한 몰락과 죽음조차 안식이 되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의 굴레에 관한 끔찍한 보고서입니다. 영상 제작자 민석은 한때 정보통신 분야에서 촉망받는 창작자였으나 갈수록 자극적인 것만을 갈구하는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점점 더 위험하고 어두운 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의 숫자가 정체되고 광고 수익이 바닥을 보일수록 그의 불안감은 통제할 수 없는 관계로 변해갔고 급기야 남들이 금기시하는 어둠의 사이트들까지 뒤지며 소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그의 모니터에 발신인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기괴한 전자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본문에는 아무런 설명도 문장도 적혀 있지 않았으며 오직 보랏빛으로 기분 나쁘게 일렁이는 짧은 연결 주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정체된 채널을 단숨에 부활시킬 거대한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 모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으며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현관문까지 걸어 잠근 채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보랏빛 주소를 눌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기는 비가역적인 계약서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화면이 수차례 거칠고 날카롭게 깜빡이더니 이내 기괴한 기하학적 문양이 지나가고 초호화 호텔의 객실처럼 화려하게 꾸며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은 벨벳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어두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마치 핏방울이 맺힌 것처럼 붉은 조명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대화창이 있었는데 그곳에 참여한 이들의 아이디 옆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에게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황금색 마크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숨어 사는 최상위 계층의 포식자들이었으며 지루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 타인의 고통과 비명을 거액의 돈으로 사는 괴물들이었습니다. 곧이어 무대 중앙으로 두 명의 남자가 검은 천에 쌓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민석은 화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다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무대 위에 무릎 꿇려진 남자 중 한 명은 얼마 전 취재 도중 행방불명되어 온 매체가 떠들썩했던 자신의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료의 모습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은 마치 낡은 누더기 인형처럼 수술 자국과 꿰맨 흉터로 가득했으며 눈동자는 초점을 완전히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며 쉴 새 없이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로 보이는 검은 가죽 가면의 남자가 날카로운 채찍을 허공에 휘두르며 광기 어린 게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소름 끼치는 금속성의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채팅창은 순식간에 피를 갈구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포식자들은 투표 기능을 이용해 무대 위의 인형들이 수행할 고문의 방식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된 미션은 손톱을 하나씩 천천히 들어 올려 그 밑에 빨갛게 달궈진 가느다란 바늘을 깊숙이 쑤셔 넣는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민석은 이것이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영상이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동료의 처절한 울부짖음은 너무나도 생생하여 그의 고막을 찢는 듯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고통을 당하는 동료가 민석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제발 살려달라고 화면을 향해 애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화면 너머의 존재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시청 중인 민석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공포는 민석의 뒷덜미를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옥죄어 왔습니다. 포식자들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뿌리며 더 잔혹하고 원초적인 신체 훼손을 요구했고 무대 위는 순식간에 비릿한 선홍빛 피로 가득 물들었습니다. 그 피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바닥을 타고 흐르며 기괴한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고문이 절정에 달해 마침내 동료의 숨이 완전히 끊어지자 검은 옷을 입은 요원들이 시신을 짐짝처럼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민석은 이제 모든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구역질을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방금 죽어나갔던 동료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고 멀쩡한 몸으로 다시 무대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최첨단 유전자 복제 기술과 뇌, 데이터 이식 기술을 결합한 끝없는 도살의 현장이었습니다. 원본의 뇌세포 속에 저장된 기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본의 뇌에 주입하여 죽음의 순간에 느꼈던 모든 감각과 통증을 무한히 반복하게 만드는 끔찍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복제된 인간들은 자신이 원본인지 복제본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단지 다음에 닥쳐올 고통만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포식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이 인간 장난감을 마음껏 유린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고, 민석은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손으로 창조된 가장 정교하고 잔인한 디지털 지옥임을 깨달았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이 참혹한 광경을 견디지 못하고 컴퓨터의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려 했으나 기계는 이미 그의 통제를 벗어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마우스 커서는 제멋대로 움직였고 본체에서는 타는 듯한 냄새와 함께 비정상적인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오히려 모니터 속의 요원이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실험 재료가 확보되었다는 그의 나직한 목소리와 동시에 민석의 컴퓨터 본체에서 비정상적인 고주파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석의 아주 어린 시절 빛바랜 사진부터 최근의 모든 통화 기록, 심지어 그가 일기장에조차 적지 못했던 은밀하고 추악한 욕망들까지 모든 개인 데이터가 무서운 속도로 전송되는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뇌 구조를 분석한 3차원 모델링이 화면 중앙에 나타나더니 수천 개의 신경망이 디지털 코드로 변환되어 서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레드룸의 중앙 서버는 민석이라는 인간의 인격과 기억 전체를 통째로 긁어모아 새로운 복제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원료로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유일무이한 정체성이 디지털 조각으로 산산이 분해되어 저 피비린내 나는 무대 위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그는 화면 밖의 관찰자가 아니라 곧 무대 위로 끌려나갈 다음 차례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서늘한 알림음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굳게 잠가두었던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는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은 창문을 통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창밖의 풍경은 이미 그가 평소에 알던 평범한 도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오직 보랏빛 네온사인만이 기분 나쁘게 번쩍이는 무채색의 폐쇄된 공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마치 종이장처럼 힘없이 열리고 화면 속에서 보았던 검은 마스크의 사내들이 민석의 좁은 방 안으로 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메스와 약물이 든 주사기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광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민석의 처절한 비명을 완전히 무시한 채 차가운 금속 주사기를 그의 목덜미 깊숙한 곳에 꽂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며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찰나 민석은 마지막으로 밝게 빛나는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자신과 똑같이 생긴 존재가 무대 위에서 포식자들에게 비굴하게 웃음을 팔며 재롱을 떨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복제본은 카메라를 보며 기괴하게 윙크를 보냈고 그것은 민석이 평소 영상의 끝마다 시청자들에게 하던 인사법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민석의 채널에는 예약 게시된 영상인 듯 평소와 다름없는 새로운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영상 속의 민석은 어느 때보다 혈색이 좋고 활기찬 모습으로 레드룸의 실체를 직접 파헤쳤다며 시청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설득력 있게 들렸지만 가끔씩 화면이 지직거릴 때마다 그의 눈동자가 수평으로 찢어지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그곳의 비밀스러운 연회에 참여하고 왔다며 영상 아래에 링크된 주소를 누르면 여러분도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수만 명의 시청자가 그 저주받은 링크를 눌렀고 그날 밤 수만 가구의 현관문 앞에서는 민석의 집에서 들렸던 것과 똑같은 규칙적인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의 가죽을 쓴 괴물은 화면 너머에서 그들을 비웃으며 매일같이 새로운 고문 생중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레드룸은 특정 비밀 사이트가 아니라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가전제품과 스마트폰을 통해 번져나간 거대한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누르는 좋아요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생리를 뽑는 투표가 되고, 당신이 남긴 악의적인 댓글 하나가 복제된 인간의 심장을 도려내라는 잔인한 명령이 되는 끔찍한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기묘한 기록보관소가 오늘 준비한 이 잔혹한 기록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도 허구의 환상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쥐고 있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렌즈 뒤에는 수천 명의 굶주린 포식자가 숨을 죽인 채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마이크는 당신이 숨을 몰아쉬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기록하여 서버로 전송하고 있으며, 당신의 위상 정보는 당신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포식자들의 지도 위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상의 기록이라며 무심코 찍어 올린 셀카 한 장은 그들에게 완벽하고 정교한 복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되며, 당신이 검색창에 입력한 수많은 단어는 당신의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고문 도구를 고르는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혹시 방금 당신의 컴퓨터 펜이 이유 없이 빠르게 돌며 비명을 지르지 않았나요? 혹은 휴대전화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배터리가 비정상적으로 소모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기억과 인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어둠의 서버로 전송되고 있다는 명확하고도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깊은 잠에 들기 전에 반드시 주변의 모든 카메라 렌즈를 검은 테이프로 빈틈없이 가리십시오. 이 기록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짜 원본 인간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이미 수천 번의 처참한 처형을 견뎌내고 다시 생성된 레드룸의 최신형 복제 모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뇌 속에 선명하게 들어있는 오늘 아침의 식사, 메뉴나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한 목소리는 단지 당신을 더욱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가짜 데이터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느낀다고 믿는 그 모든 감정은 단지 칩 속에 입력된 전기 신호에 불과하며,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언제든 삭제되고 다시 쓰일 수 있는 한 줄의 코드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으로 가서 당신의 눈동자를 아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홍채 안쪽에 미세한 디지털 노이즈가 섞여 있거나 보랏빛 점이 일렁이지는 않나요? 당신의 턱 밑이나 귀 뒤를 손가락으로 훑어보았을 때 얇고 가느다란 수술용 실밥 같은 이물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차가운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보관소의 서고는 여기서 문을 닫지만 당신의 비명이 가득한 생중계는 이제 막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포식자들이 당신의 무너지는 표정을 기다리며 거액의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비명을 지를 수 있는지, 당신의 복제본이 몇 번이나 죽음을 경험해야 완전히 붕괴하는지에 대해 잔인한 내기를 걸고 있습니다. 부디 다음 복제본이 만들어져 당신을 대체하기 전까지 최대한 오래 그리고 처절하게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고통은 곧 누군가의 즐거움이며, 당신의 죽음은 단지 다음 생중계를 위한 짧은 광고 시간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그 보랏빛 초대장을 무시하지 못한 대가이자 당신이 스스로 걸어들어온 영원한 연회입니다. 결코 깰 수 없는 무한한 디지털 악몽의 서막에서 당신의 비명은 이제 누군가의 가장 값비싼 오락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차례입니다.